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고 그 남북 정상회담의 명분을 종전선언, 그 명분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야 우리 종전선언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쇼를 하기 위해서, 다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이 문재인의 선거용 평화쇼에 역대급 오물을 투척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왜 이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를 예방한 미국 국방장관에게 종전선언을 호소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이죠. 눈빛 보십시오. 그냥 아유, 니도 참 어지간하다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문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내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차기 정부에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함이다. 즉, 대선 전에 이거 종전선언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선거용 쇼를 기획 중인 거, 이거를 지금 커밍아웃 한 것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결국 종전선언 해서 남북 대화 진행 중인 것을 물려줄 거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종전선언 하자. 라고 하는 말,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 그동안 거짓말했던 거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국방장관 왔으면 우리 튼튼한 안보 이런 이야기 해야지 이 종전선언 이야기 또 이거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냐? 그냥 당신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라고 하면서 이 말투는 뭐냐? 너도 참 어지간하다. 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째려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왔는데 서훈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은 대통령이 미 국방장관을 만나는 이 자리에 배석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죠. 중국 가서 양제츠 외교국원, 정치국원 만나러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만나고 갔을까? 이거였지만 아니었어요. 자, 시간 다 밝혀졌습니다. 자, 이 사진이 서훈이 타고 간 공군 수송기가 VIP 수송기죠. 수송기가 텐진 공항에 착륙하는 사진을 입수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시 30분에 텐진에 랜딩했어요. 한국 공군의 050번 이 콜사인 이 번이 10시 30분에 랜딩했다, 착륙했다. 자, 그러면은 10시 30분이면 우리 시간으로는 9시 30분이죠. 그런데 이게 CN235 이 비행기가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이게 오산에서부터 또는 서울공항에서 성남에서 텐진까지 가려면 당연히 NLL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아마 2시간 반, 3시간 정도 비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소 6시 반, 7시에는 출발했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 집에서는 거의 한 5시 반, 6시쯤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건 지금 우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훈 국방장관이 SCM 대화 들어가기 또 훨씬 전에 이미 한국을 떠버린 겁니다. 아마 양재차하고 점심 먹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잡았겠죠. 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방역 문제 때문에 민항기를 안 탔다라고 하는데 청정 방역 대국에 오미크론 묻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공군 수송기 타고 왔어요. 자,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국무원은 뭐라고 했냐?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중국도 당사국으로서 참여하겠다. 중국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중국도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 참여하면 자기네들은 좋죠. 땡큐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국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김정은이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베이징에 오는 것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냐? 아닌 것 같아요. 서훈 방중 앞두고 또 중국은 북한하고 접촉을 했는데 종전선언 문제는 현안 논의했다라고 중국 외교부가 12월 1일 보도자를 냈어요. 북한
그 대사관에 있는 그 공사하고 여기 이제 아주사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국장쯤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가 만나서 정전선언 뭐 관련 여러 가지 의논을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겠습니다. 류진승 외교부 아주사 사장이 11월 30일 중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정현우 공사와 만났다. 이번 회동에서 양국은 중조 관계와 쌍방 관심사에 대해 우호적인 교류를 가졌으며 류 사장은 북한 측의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소개하고 양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감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없느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뭔가 아니 종전선언은 그래 좋아. 그런데 뭐 좀 우리에게 약속해 줄 거 없니? 니들 왜 그냥 당근 없고 그냥 하자라는 말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 종전선언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하게 되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만 있죠. 왜냐? 얘들아, 따거가 이 정도야. 미국 니들이 트럼프가 못했던 일, 또 바이든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나는 지금 하잖아. 자, 양쪽 손잡고 악수하게 만들고 종전선언 지금 70년 동안 정전체제 유지해 왔는데 나는 그걸 끝내버리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지도자야. 라는 것을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폐막으로 인해서 스포트라이트가 끝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에게는 뭐 유엔 사령부가 유지되고 이건 일단 제쳐두고 너무 좋죠.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 이자들은 개돼지들 또 속았구나 하고 또 빵빠레 해서 대선에 활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자, 김정은이는 야 나는 뭐 없네? 아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도 참여 못해. 그런데 김정은이가 베이징 갔다 와서 종전선언하고 왔는데 도대체 이루어진 건 뭐냐?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해서는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종전선언을 안 하고 지금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저 어마어마한 적을 대상으로 우리는 병행국가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군사력에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포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종전선언 해버리고 미국이 적이 아니고 미국하고 정치적으로 적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무슨 빌미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가고 정보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인권을 타답하고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유엔 제재 등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줄 수 있느냐? 못 주죠. 그러면 중국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익을 받을 것 같으면.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게 뭔가 센 조건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게 없으면 북한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전선언의 무반응인 북한의 두 가지 선택입니다. 예전에 뭐 여러분들 개그맨 이희재 씨가 그래 결심했어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래 결심했어. 플랜 A야. 플랜 A는 크고 굵게 가자. 크고 굵게. 이건 뭐냐? 중국의 최전선이 되어서 화끈한 대우를 받을 것이냐. 지금의 대만처럼 중국과 미국이 아주 긴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의 대만처럼 이 최전선이 되어서 싸우겠다라고 선언하니까 미국이 대만에게 어마어마한 지원해주죠. 호주, 우리 뭐 당연히 최전선 되어서 싸우겠다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지원해주면서 핵잠수함까지 주죠. 이런 대우 화끈하게 받을 것이냐? 아니야. 플랜 B. 그래 결심했어. 작고 길게 가자. 남조선에 바지 세우고 계속 긴 장기간 동안 계속 빨아먹을 것이냐? 아주 빨대로 그냥 조금씩 빨아먹을 것이냐. 이게 좀 안전하긴 한데 그런데 너무 감칠맛이 나고 이건 너무 크게 올 것인데 아직 대답을 안 해주고 좀 리스크는 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좋죠. 크고 굵게 화끈하게 그냥 확 받아먹는 거. 그런데 중국이 이걸 지금 약속을 안 해주네요. 그러면은 한국이라도 뭔가 또 센 약속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네요. 그럼 종전선언을 파토를 내버릴 거야. 라고 하고 어깃장을 놓으면 한국 정부, 중국 정부가 이거 지금 베이징에서 만들어내고 싶은데 화들짝 놀라서 아니 잠깐 너 왜 그러니? 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런 차원에서 종전선언 총력전에 역대급의 똥물을 투척 준비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었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월 2일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하고 대한민국에게 화들짝 놀라서 아니 스톱 잠깐만 왜 그래요? 우리 아직 준비 안 했는데 말 좀 다 듣고 하세요. 라는 겁니다. 북한이 감시정찰 능력 제고를 지속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군사정찰 위성 개발이 최종 심사 단계에 돌입했고 조만간 실제 시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중앙당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총참모부, 국방성 병기심사국은 새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시뮬레이션 공동종합심사에 들어갔다. 실질적인 우주위성 개발 사업에 대한 당적 지적이 있었고 군사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을 몇 년간 진행해와 현재는 발사 시험을 비준받기 전 최종 단계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개발이 끝나 심사 단계에 있는 군사정찰 위성은 소형과 초소형으로 총 4개라고 한다. 아직 발사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내부에서는 공동 종합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당에서 발사 비준위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위성 4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성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에 뭐 북한이 광명성 쏘아 올리고 은하삼호 쏘아 올리고 하면서 광명성 위성을 쏘아 올렸다라고 할 때 그거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북한도 이제는 돌은 쏘아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그게 위성이라고 하는데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위성은 못 만들었고 돌 가지고 무게를 맞췄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돌은 안 된다. 즉 진짜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이거 쏘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에서 발사 비준위를 받는다. 당에서 결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이 정찰위성 광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위성인데 광명성절 언제입니까? 바로 내년 2월 16일이죠. 광명성이 바로 김정일 생일이 광명성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분상 광명성절 즈음해서 이 ICBM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주발사체에다가 이 위성을 얹어서 쏘아 올려서 궤도에 올려야 되죠. 왜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누리호 발사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발사가 내년 5월에 있는데 그 5월에 대한민국이 위성을 올리기 전에 마치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경쟁했던 우주 경쟁처럼 우리가 먼저 올릴 거야. 이렇게 또 하면 명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내년에 실제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했죠.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보고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2022년은 김정일 생일 80주년 2월 16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4월 15일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 정부가 위성 로켓 누리호 2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해인 만큼 북한도 대응 차원에서 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올해 지속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 설계를 완성했다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군사 정찰 위성을 운용해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며 인공위성 발사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이 발사를 계기로 유엔과 미국 등이 북한을 비판하거나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군사적 긴장이 발생을 하면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북한 정권에 변화가 생기면 중국은 안 되죠.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은 친중 정부가 있어야만이 그 북한을 방파제 삼아서 베이징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겨서 그것이 외부적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간에 어쨌든 북한 정권이 확 뒤집어지고 여기에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은 큰일 나는 것이죠. 왜? 베이징에서부터 압록강, 단둥까지 도로 길이로 980km밖에 안 되니까 직선거리는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완전히 그냥 뭐 베이징은 수도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북한 정권이 유지되도록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알아서 살아라. 그런데 개가 짖어야 그 개를 쳐다보지 가만히 엎드려 있는 개를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짖어버리는 것이죠. 좀 왜 저래? 좀 조용히 해. 조용히 안 하니까 개에게 간식이라도 주고 또 밥이라도 챙겨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정일 생일 2월 16일 그리고 김일성 생일 4월 15일 마침 또 내년이 전부 정주년, 80주년, 110주년이니까 뭔가는 이벤트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인공위성을 남조선보다 먼저 쏘아 올리는 거. 그런데 쏘아 올리면 그게 바로 ICBM이죠. 그래서 이런 이 확산주범, 지금 핵을 확산한다. 이 확산의 의심을 계속 받고 있는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그 레드라인까지 넘으면 되겠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레드라인을 넘겠다는 경고는 이미 4년 전에 했었습니다. 바로 2017년 3월 19일 날 조선중앙통신 당시 화염과 분노 그 시기에 우리는 이미 ICBM 어마어마한 대출력 ICBM 개발 완료해놨어 라고 공고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 신형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직접 참관했다. 김정은은 새형의 대출력 발동기가 개발 완성됨으로써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위성 운반 능력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과학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됐다고 강조하며 이날 시험을 3.18 혁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험이라고 말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거 4개를 클러스터링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1단 로켓을 만들었다. 즉 ICBM 만들어놨다 이거죠. 다탄두 탑재할 수 있는 ICBM. 그러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4개의 위성을 만들어놨다고 하니까 실제로 4개를 쏘아 올려서 다탄두 비슷한 뭐 그런 또 시화해버리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유엔 안보리 열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대북 제재 추가돼야 되고 긴장 다시 조성되고 마치 화염과 분노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이 스톱 잠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주니까. 그리고 종전선언 야 말만 하지 말고 제시를 하라니까 그거 안 하면 나는 2월 달에 쏜다. 2월 달에 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2월 20일까지 하는데 그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 쏴버린다? 그러면 올림픽도 파토나는 것이고 부득이 그냥 확 찬물 끼얹는 것이고 니들 대선 한 20여일 앞두고 내가 쏴버린다? 그럼 니들 대선도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이 지금 계산서 앞으로 내 앞으로 빨리 발송해와 라는 사인을 지금 김정은이가 중국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선용 평화쇼를 준비하고 있죠. 여기다가 오물투척 축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발 쏴라. 기왕 쏠 것 같으면 4월 15일 태양절 그런 거 말고 2월 16일 광명성절에 쏴라.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삶은 소, 여긴 삶은 소가 아니고 살아있는 소네요. 위원장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후후 하는데 여기다가 아주 그냥 막 확 똥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위원장님 부디 2월 16일 날 쏴주세요. 그때가 계산서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답답할 테니까 대선 앞두고 또 올림픽 기간 중에 쏴야 이목을 집중받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부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똥물 확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